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오늘 밤하늘 보셨나요? 밤하늘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그냥 까맣고 조용하고 가끔 별이 반짝이는 아주 평화로운 모습이죠. 수천 년 전 옛날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은 밤하늘을 봤을 겁니다. 그들도 하늘을 보면서 생각했겠죠. 아, 저 하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구나. 어제도 저기에 있었고, 오늘도 저기에 있고, 천년 뒤에도 저기에 꼼짝 않고 있겠지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밤하늘은 우리에게 아주 거대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눈앞에 펼쳐진 저 평화로운 밤하늘은 사실 평화롭기는커녕 미친 듯이 도망가고 찢어지고 부풀어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도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말이죠. 오늘은 인류가 이 우주가 가만히 멈춰 있는 게 아니라 풍선처럼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충격적인 역사와 아주 오래된 고대 문헌 속에 숨겨져 있던 놀라운 한 문장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망원경으로 알아냈고 고대인은 직관으로 써내려간 그 문장,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다는 말 속에 숨겨진 우주의 비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시계를 100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과학자들도 우주에 대해서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우주는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고 크기도 변하지 않고 영원히 가만히 멈춰 있다. 이게 바로 정적 우주론이라는 건데요. 심지어 그 천재 알베르트 아인슈타인도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자신의 그 유명한 상대성 이론으로 우주 전체를 계산해 봤는데 아주 골치 아픈 결과가 나온 겁니다. 우주에 있는 별들은 무게가 있으니까 서로 중력으로 끌어당겨야 하잖아요. 그러면 우주는 쭈글쭈글하게 쪼그라들어서 붕괴해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하늘을 보면 멀쩡하단 말이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완벽한 수식에다가 억지로 가짜 숫자 하나를 집어넣습니다. 우주가 쪼그라들지 않게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있다고 치자라면서 우주상수라는 걸 만든 거죠. 우주를 억지로 멈춰 있게 만들려고요. 나중에 아인슈타인은 이걸 두고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고요? 우주는 멈춰 있지 않았으니까요. 이 고정관념을 깬 사람은 에드윈 허블이라는 천문학자였습니다. 1929년 허블은 엄청나게 큰 망원경으로 밤하늘을 관찰하다가 기절초풍할 만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은하일수록 더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은하들이 발이 달려서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은하와 은하 사이에 있는 공간 그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죠. 이해하기 쉽게 건포도 식빵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밀가루 반죽 안에 건포도가 콕콕 박혀 있습니다. 이 반죽을 오븐에 넣고 구우면 빵이 부풀어 오르겠죠? 그러면 건포도들은 가만히 있어도 반죽이 늘어나니까 서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건포도는 은하고 빵 반죽은 우주 공간입니다. 허블은 깨달았습니다. 아, 우주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구나. 어제보다 오늘이 더 크고 오늘보다 내일 더 커지는구나. 우주는 팽창하고 있구나. 자, 여기까지는 과학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진짜 미스터리는 1998년에 터집니다. 20세기 말 과학자들은 한 가지 내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주가 팽창하는 건 이제 다 아는 사실인데 그 속도가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였죠. 대부분의 과학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빅뱅으로 우주가 뻥 하고 터져서 커지긴 하는데 우주 안에 있는 별과 은하들이 서로 중력으로 잡아당기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는 속도는 점점 느려질 거야. 마치 공을 하늘 위로 던지면 올라가긴 하지만 지구 중력 때문에 속도가 점점 줄어드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우주의 팽창 속도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를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1998년 두 개의 연구팀이 각자 초신성이라는 별을 관측해서 계산해봤는데 둘 다 말도 안 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우주의 팽창 속도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더 빨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공을 하늘로 던졌는데 올라갈수록 속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갑자기 로켓을 단 것처럼 슝 하고 더 빠르게 날아가 버리는 상황인 거죠. 과학자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중력을 이기고 우주를 밖으로 밀어내고 있는 걸까? 우리는 그걸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으스스하게 암흑에너지라고 지었습니다. 이 암흑에너지가 우주 전체의 70%를 차지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 공간을 쫙쫙 늘리고 있습니다. 가속 팽창이라는 개념이 탄생한 순간입니다. 자, 이제 망원경에서 눈을 떼고 아주 오래된 책을 하나 펼쳐보겠습니다. 기원전 8세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 중동 지역에 이사야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고 하늘은 놋그릇처럼 단단한 돔으로 덮여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쓴 기록에 아주 묘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이사야 40장 2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는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여기서 차일은 얇은 천을 말합니다. 여러분 캠핑 좋아하시나요? 텐트 칠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텐트 가방에서 쭈글쭈글하게 접힌 텐트 천을 꺼냅니다. 그리고 폴대를 세우고 팩을 받고 줄을 잡아 당기면 어떻게 되죠? 텐트 천이 팽팽하게 펴지면서 공간이 생겨납니다. 고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여기서 펴다라는 단어로 나타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이불을 깔듯이 펴는 게 아니라 팽팽하게 잡아 당겨서 늘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고무줄이나 스판덱스 옷감을 잡아 당기는 느낌이죠. 놀랍지 않나요? 2700년 전의 고대인이 하늘을 보면서 단단한 돌덩이나 그릇이 아니라 늘어나고 펴지는 천이나 가죽 텐트에 비유했다는 사실이요. 현대 물리학자들은 공간을 그냥 텅 빈 허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시공간은 마치 직물처럼 휘어지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는 실체입니다. 물리학자들은 이걸 시공간의 직물이라고 부르죠. 고대 성경에 나오는 하늘을 천이나 텐트처럼 편다는 표현과 현대 물리학이 말하는 공간은 늘어나는 직물이라는 표현이 묘하게 겹쳐 보이지 않나요? 물론 이사야가 2700년 전에 암흑에너지나 허블 망원경을 알고 있었을 리는 없습니다. 그는 과학자가 아니라 시인이자 선지자였으니까요. 하지만 그가 밤하늘을 보며 느꼈던 직관은 현대 과학이 밝혀낸 우주의 모습과 소름 돋을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우주는 정지해 있는 딱딱한 상자가 아닙니다. 누군가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텐트처럼 지금도 계속해서 펴지고 있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주는 이렇게 계속 커지고 있는 걸까요? 과학자들은 암흑에너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무엇인지는 과학이 답해줄 수 없는 영역이죠. 그런데 아까 그 오래된 책 이사야서에는 펴는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즉 누군가 살게 하기 위해서 텐트를 쳤다는 겁니다. 현대 우주론에는 인류 원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주가 만약 지금처럼 팽창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팽창 속도가 조금만 더 느렸다면 우주는 태어나자마자 중력 때문에 다시 쪼그라들어서 붕괴해버렸을 겁니다. 반대로 조금만 더 빨랐다면 별이나 은하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먼지들이 다 흩어져 버려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이 됐을 겁니다. 기가 막히게도 우주는 딱 우리가 살 수 있을 만큼의 속도로 적당하게, 아니 아주 정교하게 펴지고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 우리가 얼어 죽거나 타 죽지 않도록 텐트의 각도를 1mm의 오차도 없이 팽팽하게 당겨서 고정해 놓은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허블 망원경과 초신성 관측 데이터가 말해주는 차갑고 광활한 과학의 이야기입니다. 우주는 가속 팽창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700년 전 사막의 밤하늘을 바라보던 한 남자의 시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늘을 텐트처럼 펴고 계신다. 이 두 이야기는 서로 다른 언어로 쓰였지만 결국 같은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방, 그 공간도 사실은 아주 미세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주 전체가 거대한 텐트처럼 펼쳐지고 있으니까요. 오늘 밤 자기 전에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세요. 그냥 까맣게 멈춰있는 벽지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저 너머에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우주라는 텐트를 팽팽하게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아래서 안전하게 잠들 수 있도록 말이죠. 보이지 않는 힘이 우주를 밀어내고 있다는 과학적 사실과 신이 하늘을 펴서 우리가 살 집을 만들었다는 고대의 기록. 어쩌면 과학은 신이 쓴 시를 수학이라는 언어로 번역하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요?